계속 하고 있던 수업, 자, 볼포네의 외연 확장, 자, 디지털 전유와 셀의 기식자 담론에 대해서 한번 5회차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5회차에서는 여러분들, 자, 셀의 기식자 관점에서 본 주인과 하인의 관계, 자, 포인트 제가 한번 설정하고요. 자, 셀의 기식자 관점에서 본 주인과 하인 관계. 자, 그 다음에는 모습가의 기식자로서의 이런 본격적인 이런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스카의 어떤 그런 그 기식자라는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소음 발생과 그의 방해 전략 같은 이런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셀의 기식자 관점에서 본 주인과 하인의 관계입니다. 자, 기식자로서의 어떤 모스카죠. 자, 앞 시간에 우리가 4회차에서는 저희가 셀의 어떤 그런 정보 시스템, 포스트 모던한 그런 관점에서, 자, 정보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그런 소음의 역할로 기식자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셀의 어떤 관점을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기식의 어떤 그러한 역사적인 어떤 흐름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는 이 연구에서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볼포네의 내용을 보면은, 자, 베니스의 늙은 여우에 해당되는 이 볼포네와 그의 식객인 모스카는 쇠파리에 해당됩니다. 이 둘의 관계가 단순한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보지 않고, 자, 숙주인 볼포네와 기식자인 모스카의 관계로, 이게죠, 숙주. 자, 볼포네가 숙주가 되는 거고, 이제 이 하인인 모스카가 기식자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둘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했던 셀의 기식자 관점입니다. 정보 시스템 내에서의 어떤 그러한 소음으로서 역할을 하는 기식자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한번 적용시켜서 한번 이 둘의 관계를 재미있게 한번 분석하고자 합니다. 자, 앞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인간은 보편적인 기식자입니다. 모스카도 얘기를 했고, 세르도, 그죠? 기식자라는 그 자기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보편적인 기식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기식자다 보니까 기식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들이. 그래서 인간들의 기식자의 특성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어떤 그런 본성의 한계의 어떤 그런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기식자. 자, 그래서 볼포네 또한, 근데 이 주인공 볼포네 자식 또한 기식자라 할 수 있겠죠.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그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그죠? 거짓말을 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죠.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지고는 그들로부터 계속해서 뭐 선물을 계속해서 받아 챙겼기 때문에 볼포네 자신도 기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볼포네는 자식도 없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맨날 아픈 척 하면서 아첨꾼인 기색자, 식객, 여러 그죠? 인물들로부터 계속 너에게 뭐 유산을 물려주겠다. 너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 이것도 뭡니까? 사기죄죠. 그냥 사기를 쳐가지고 계속 선물을 받아내고 책략을 꾸미고 위기를 모면할 때 굉장히, 그죠? 그 혼자서 그런 게 아니죠. 기식자인 모스카가 같이 도와줘서 아주 이러한 사기를 지금 아주 잘 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게 볼포네입니다. 자, 사기 치는 거에 대한 내용도 뭐 고대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그 드라마 주제로서 많이 활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추구가는 이제 송장으로죠. 여러분들 제가 사진 몇 번 올려봤기 때문에, 자, 유튜브 늘 얘기하지만은 유튜브 꼭 클립을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DVD 영상이 있는데 그거를 조금씩 잘라서 올려놓으려 하니까 혹시나 저작권에 걸릴까 싶어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유튜브 클립을 올려놓기로 하겠습니다. 유튜브 클립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볼포네에서 들려준 상속자들 또한 얘네들도 당연히 기생충이죠. 기식자죠. 그죠? 기식자입니다. 얘네들도. 자, 그래서 인물들이 보면 또 재밌어요. 벤 존슨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재밌게 잘 지어놨는데, 저희들도 우리 가끔 한국 드라마를 봐도, 그죠? 그 사람의 뭐 성격을 가리키는 인물의 어떤 그러한
이름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름을 이제 지어주는 그러한 그 드라마 작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벤존슨 같은 경우도 그대로입니다. 라틴어 변형으로 사용했지만 모두 기식자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이미지를 연상시키게 하는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볼폰에는 당연히 팍스 여우죠. 모스카는 그죠? 시파리, 더 플라이가 되고, 그다음에 볼포레는 이게 우리가 벌처 해서 독수리, 그다음에 고르바치오는 갉아마귀, 그리고 코르비노는 검은 새매, 크라우즈, 그죠? 크라우, 우리가 이제 뭐 보통 까마귀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준말로 하면은 검은 그 새매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부 다 새의 이미지입니다. 그죠? 전부 다 우리가 새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인물들을 기식적 동물과, 당연히 기식적 동물이죠. 새들은, 그죠? 뭐, 예를 들면 사자가, 뭐, 사슴물, 뭐, 사냥해서, 뭐, 대충, 뭐, 살코기 다 발라먹고 나면은, 찌꺼기 남은 거, 전부 얘네들이 가가지고 다 찌꺼기 핥아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기식의 어떤 그런 이미지를 띠고 있는 동물들입니다. 자, 이러한 점도 우리가 프리스톤 감독의 작품에서도 똑같게 나타납니다. 얘기했죠? 좀 이렇게 현대식 의상으로, 그 다음에 그 다 배경도 현대식으로 바꾸었지만은 그래도 주제는 똑같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똑같이 그대로 주제를 연결시켜서 각색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설정에서 보면은 뭐 볼폰데라든가 모스카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자들 간에 얽히고 설키고 모든 게 뭡니까? 기식적 네트워크로 파괴됩니다. 얘기했죠? 계속해서 모스카가 계속해서, 그죠? 주인도 속이고 여러 등장인물들을 다 사기 쳐먹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 존슨은 이를 통해 가지고 벤 존슨은, 자, 기생충적인 성격과 인간 사회에, 그죠? 자, 이를 통해서 기생충적인 성격과 이런 관계가, 기생적인 관계죠. 기생적인 어떤 성격이라든가 기생적인 이런 관계가 인간 사회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풍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그죠? 자, 자코비안 드라마가 가장 주된 그러한 특성이 풍자입니다. 사회 풍자. 자, 그것이 자코비안 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성입니다. 자, 풍자를 해서 사회 구조와 인간 본성을 비판적으로 이렇게 조망을 하는 게 이 볼폰의 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작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자, 조망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모스카의 기식자로서 특성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음을 막 일으키죠. 일으켜서 뭔가 흐름을 방해를 하고, 또한 늘 방해만 하는 건 아니죠. 또 다른 어떤 길을 또 터는 어떤 그런 주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음 막 발생을 하는 거 볼게요. 이런 볼폰에게는 자신보다 더 고도의 기식 지략을 가지고 있는 모스카가 있죠. 자, 모스카는 전형적인 기식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식자. 자, 세리가 얘기했던 시스템 내의 소음 혹은 방해에 해당되는 인물이 바로 모스카입니다. 자, 세르가 정보 시스템의 어떤 그런 공학적인 원리라 그러면 좀 너무 거창하고,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원리에, 그죠? 원리에 적용했습니다. 이 작품을. 자, 기생충학에서는 우리 여러분들 숙주에 기생충이 침입해서 공생하듯이, 자, 메타포인 기식자는 숙주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음을 막 일으켜서 외부 메시지를 차단시킵니다, 여러분들. 소음을 막 일으켜서, 그죠? 여러분들 우리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소음을 일으켜서 오만 뭐 거짓, 그죠? 그런 뉴스를 전달합니다, 주인들한테. 그래서 외부 메시지를 차단시킨 게 굉장히 큰 특성입니다. 이에 따라서 숙주인 주인과 기식자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자, 기식자는 새로운 환경의 창조자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기식자가 다 모든 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굉장히 또 신선한 새로운 어떤 재정리가, 그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식자의 개념입니다. 기식자는 새로운 것을 창안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가로채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정보를 지불하죠. 예,
얘기를 해주고 구운 고기를 얻어먹는 것. 그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로 지불합니다. 이야기로 지불하고. 자, 그래서 기식자는 새로운 것을 창안한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음 기식자인 모스카는 볼포네를 대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볼토레, 변호사인 볼토레, 늙은 신사 코르바치오, 상인 코르비노를 만나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주인과 하인의 환경을 계속 만들어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볼포네의 기식자인 하인의 모스카의 언변이라든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3년 동안 계속해서 사기를 쳐온 겁니다, 여러분들. 참 길죠, 3년이면. 근데 모든 사기 행각은 모스카의 소음입니다. 기생소음이라겠죠. 소음에 이름을 붙이자면은 기생소음이라고 합니다. 기생소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스카가. 가끔 모스카는 어떻게 되냐면은 볼포레가 방문을 하면 볼포네한테, 그죠? 볼토레하고 볼포네 이름이 조금 헷갈리죠? 볼토레가 방문한 볼포네한테 가만히 있으라. 그죠? Keep your still, sir.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 볼포네가 뭐 얘기하고 싶으면 자기가 차단 딱 시켜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고르바치오가 방문할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또 죽는 척, 자는 척 해라. 아픈 척 해라. 자기가 중간중간에, 그죠? 다 이렇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볼포네의 행동의 흐름을, 그죠? 자기가 착착착 이렇게 이런 말로, 이 말을 제가 소음이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차단을 탁탁 시켜버리는 이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카의 말은, 그죠? 기식자는 부당하게 초대받은 자이고 불가피한 동물이고 메시지의 단절이다 라는 이런 표현에서 해당되는 모스크 말이 바로 이러한 정의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단절이며 볼포네에게 또 다른 행동을 유도하게 하는 소음이죠. 이게 좀 한번 소음이 딱 나버리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집에서도 현관벨 누가 빵 눌러버리잖아요. 띵동댕 띵동 하고 딱 눌러버리면 어떡합니까? 그 안에는 우리 모든 흐름이, 그죠? 다 바뀌어 버립니다. 행동이. 그 다음에 또 소음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어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내 행동이 또 새로운 행동이 어떤 그쪽으로 연결되어져 가버립니다. 그래서 모스크가 이러한 말과 행동을 두고 명령하고 복종하는 이상적인 주인과 하인의 관계 역할이 조금씩 희석되어져 간다고 이문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결국 이쪽 연구에서는, 그죠? 이쪽 연구에서는 뭐 소음, 뭐 기식 소음을 연구하는 연구는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은 명령하고 복종하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주인과 하인의 관계가 조금씩 어떻게 합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하인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희석되어 버리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둘의 관계를, 모스카를 소음 기식자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평면적인 해석보다는 훨씬 더 다면적인, 다층적인 어떤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굉장히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스카의 말은 볼포네에겐, 그죠? 메시지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얘기했죠? 소음이 딱 들어가면은, 기식음 딱 들어가면은 딱 단절돼 버리죠. 메시지가 단절돼 버립니다. 그리고는 볼포네의 흐름 행동을 막 바꾸게 되고, 결국은 볼포네가 어떻게 되죠? 결국은 자기 기만적인 사고로 나가게 되잖아요. 볼포네가 어떻게? 그래, 모스카, 그래, 모스카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래, 모스카 말이 다 맞지 하고, 그래 하면서 객관적으로 자기한테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 화두라든가 생각을 던진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자기 기만적인 사고로 계속 나가게 되죠. 우리가 보통 권력자란, 그죠? 그 권력자들의 또 사고방식이 보면은 자기 기만적으로 나가잖아요. 비서실장이 중간에 차단시켜 버리니까, 그죠? 소음기식자인 비서실장이 예를 들면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적인 사고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역대 대통령들도 그렇고, 그죠? 늘 권력자들의 우리가 행동을 봤을 때 자기 기만적으로 행동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5회에서 분석한 것이, 그 다음에는 피터 키리완이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자, 키리완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모스카가 기식자 하인 역할 사이를 원활하게 움직이며
상속인들이 주인 볼폰에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무대 관리자라고 이렇게 모스카의 그죠? 정체성을 이렇게도 정의를 했습니다. 키르완 선생님도 당연히 그냥 무대 관리자라고 얘기했지, 그죠? 기식 소음이라고, 소음 기식자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 동안 당연히 무대 관리자라는 이러한 역할 또한 우리가 소음 기식자의 맥락 안에서 봤을 때 당연히 이것도 소음 기식자의 어떤 그러한 내용과 같이 그죠? 맞물려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비슷한 수준의 비열한 그죠? 여러 내면 상속자들을 놀려 먹는 그죠? 존슨의 혐오스러운 기적, 볼폰의 사기꾼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어두운 속성을 저희가 묘사하는 겁니다. 결국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어떤 이런 속성을 풍자하기 위해서 벤 존슨이 이렇게 이런 볼폰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볼폰에서는 이와 같은 하이 모스카와 볼폰의 상속을 계속해서 욕심을 내고 있는 베네치아 신사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부를 탐내는 사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부를 탐내는 거죠. 결국 남의 것을 그냥 사기쳐서 거저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의 인간 군상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요까지 아마 내용 준비한 게 요까지일 겁니다. 왜냐면은 모스카가 그죠? 오늘은 모스카의 그 주제가 결국은 모스카가 결국은 한방향 소음 발생과 오늘은 모스카의 소음 발생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소음에 대해서 더 길게 조금 더 모스카 역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